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지난 10월 6일에 마감한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 입찰에 카이의 FA-52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번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의 특이점은 각종 외신에서 유력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동안 외신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터키의 허젯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영국 BAE 시스템이 제조한 전술 인문기 겸 경공격기인 호기백9를 13대 가지고 있으나 이 항공기의 약 50%가 운항 수명이 끝나가고 있어 10년 이내에 이 항공기들을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공격기 도입 계획은 국방 예산의 부족으로 자주 좌초되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공격기와 멀티롤 전투기 도입 사업은 이미 3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예산 문제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초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1년 국방비로 158억 600만 링깃의 예산을 할당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는 2020년 국방 예산에 비해 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좋지 않은 말레이시아에게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말레이시아 공군은 올해 18대의 경공격기 구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22년에 1단계로 18대의 항공기를 구매하고 2023년 2단계 사업에서 다시 18대의 경전투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올해부터 시작해 3년 안에 모두 36대의 경전투기를 구매할 계획이며 사업 규모는 9억 6천만 달러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언론인 더 엣지 마케츠지가 지난 10월 18일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사업에는 6개의 해외 업체가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히며 6개 업체에는 한국 카이의 FA-50과 터키의 허젯, 중국의 L-15 전투기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 그리고 인도 힌두스탄 항공의 테자스와 러시아 로소보로넥 스포트사의 미그 35입니다. 말레이시아 언론은 이번 입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당초 9월 22일 입찰 마감일을 10월 6일로 연장했다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내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낙찰자가 발표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중 그동안 말레이시아의 각종 언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었던 JF-17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언론도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아마도 올해 5월 말에 16대의 중국 군용기가 말레이시아의 해상 수역을 침범하여 말레이시아의 사라왁에서 60다리 이내를 비행한 사건이 중국의 입찰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가 중국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를 했지만 중국은 관련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했다는 답변으로 말레이시아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또 다른 입찰자인 L-15 전투기를 제조하는 중국의 캐틱은 이 사업의 수주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패키지를 제안했을 것이며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캐틱사는 말레이시아의 기술 이전을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또 다른 경쟁자인 인도의 테자스도 이번 수주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도의 힌두스탄 항공은 이번 계약을 수주하게 된다면 말레이시아의 정비청을 설립할 의향이 있다라고 전하며 이것은 다른 입찰자들도 말레이시아의 정비창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말레이시아는 높은 유지 보수 비용으로 인해 러시아의 미그 29를 퇴역시켰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정비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인도 측은 말레이시아 공군이 테자스 전투기를 도입하면 말레이시아 현지의 테자스의 정비창 시설 설립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제안을 계속해왔으며 마침내 인도가 공들인 결과 말레이시아 공군 관계자가 인도를 방문하여 테자스 MK-11A 제조 시설을 견학했다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인도는 우방국에게 테자스 MK-11A를 인도 공군과 같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력한 후보인 한국의 FA-50에 대해서도 평가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한국 카이는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통신장비 공급 업체인 케말락 시스템과 협력해 말레이시아 공군이 진행하는 18대의 경전투기 공급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08년에 설립된 말레이시아의 케말락 시스템은 제품 기획과 개발 및 유지 보수, 그리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등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즉 카이는 말레이시아의 케말락 시스템과 협력하여 FA50의 유지 보수를 현지에서 관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카이가 그동안 홍보에 주력했던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FA50의 공급 경험이 말레이시아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이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에 FA50을 공급하며 이 지역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카이는 동남아 국가들에 판매된 FA50이 판매 포인트라고 말하지만 말레이시아는 만약 이들 나라들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FA50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입찰에서 FA50의 지역적 입지가 말레이시아의 국가방어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사업에서 그동안 외신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터키의 허젯이 참여한 점도 흥미롭습니다. 터키의 허젯은 한국의 FA50과 마찬가지로 전술훈련기 및 경전투기로 사용될 수 있는 항공기입니다. 하지만 터키의 허젯은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기체이며 현재는 모갑으로만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1월에 외신 기사에 나온 바로는 미공군의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에 참여했던 미국의 SNC와 기술 협력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참고로 미공군의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에서는 보잉의 히츠레이와 로키드마틴과 카이의 FA50, 그리고 미국 기업인 SNC의 DX 프로젝트기가 참여해서 보잉의 히츠레이가 선정되었습니다. 터키는 이중 SNC와 접촉하여 허젯을 개발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에 의하면 실제로 모갑으로 공개된 허젯의 디자인은 SNC의 DX 프로젝트기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젯은 미국의 윌리엄즈 인터내셔널의 FJ44-4행 엔진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윌리엄즈 인터내셔널의 FJ44-4행 엔진은 이탈리아의 M345와 사부의 베고제트 훈련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의 허젯은 자체 개발에 비용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산 대수 확보 및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해 말레이시아를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터키 항공의 CEO는 허젯 경공격기의 공동 생산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초청했다고 밝히며 말레이시아의 항공기 부품 생산 능력은 항공기 기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터키는 같은 이슬람권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허젯 경공격기의 공동 생산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체가 없는 터키의 경공격기를 말레이시아가 선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이번 경전투기 사업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두 가지 항목은 공중급유 능력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FA50은 유력한 후보인 인도의 테자스에 비해 공중무장의 짧은 사거리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 또한 작년 5월에 배치된 테자스 MK-11에는 미국의 AIM-120 암람 미사일과 동일한 이스라엘의 중거리 미사일인 더비와 이미 수-30MKI에 통합하여 최종 테스트를 마친 인도가 개발한 자국산 공대공 미사일인 아시트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인도가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인 아시트라는 110km의 사거리를 가진 고성능의 BVRAAM 계열의 미사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카이도 FA50 수출을 위해 FA50의 업그레이드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이는 지난 10월 19일부터 개최되고 있는 ADX 2021에서 FA50의 업그레이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FA50 업그레이드는 도입국인 필리핀 군군의 성능 개량 요구와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사업에서 다른 전투기들과 경쟁하기 위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한국 공군에 실전 배치된 FA50은 20mm 기관포와 9곳의 무기 장착대에 AIM-9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등 최대 3.74톤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행동 반경이 F-16의 절반 수준인 444km 수준밖에 되지 않아 성능 개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이는 FA-50 경공격기의 함속 거리를 증대시키기 위해 공중급유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개조 작업에 나섰으며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 시스템을 생산하는 영국 코밤사를 주계약자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FA-50의 무장 역시 방공무기 사거리 밖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정밀유도 무장 능력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대공 무장으로는 영국 MBDA 아스람이 거론됩니다. 최대 사거리가 60km에 달하는 아스람은 타이푼과 F-35에도 탑재되는 최신 미사일입니다. F-15K에 사용되는 AIM-9X의 최대 사거리가 35km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스람은 FA-50의 가시거리 공중전 능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거리 공대지 무기로는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스의 타우러스 KE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군이 F-15K에 탑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소형화한 것으로 사거리가 500km에서 400km로 줄어든 것에 나머지 성능은 타우러스와 동일합니다. 카이는 이러한 FA-50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2022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계약 후 3년 안에 즉 2025년도까지 경전투기의 인도를 원하고 있어 카이는 내년부터 FA-50을 개량하여 말레이시아에 공급할 것이라는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이번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사업에는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JF-17이 정치적인 이유로 빠져있어 한국의 FA-50이 예정대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